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지난주 4월 7일 4.7 보궐선거 참패 후에 여당 민주당은 조직정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다음 달 2일로 당겨서 치르고요. 원내대표도 이번 주 후반에 모레 뽑죠. 당권 새 당대표의 중진 의원 3명이 도전하는데 이 중 한 분입니다. 5선 국회의원이시죠. 송영길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의원입니다. 예, 먼저 보궐선거 끝났는데 이거 좀 복귀해 보신다면 뭐가 잘못해서 패배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요? 제가 무능한 개혁과 위선 내로남불 이런 게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1만 6천여 중앙당 대의원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중에도 가장 이제 다가오는 것이 유능한 개혁의 필요성들이 다가옵니다. 지난 총선 때 마스크 대란이 발생을 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출마를 했는데 마스크 사려고 약국에 서 있는 줄을 보면 제가 피해갈 정도로 민심이 안 좋았습니다. 예. 야당 후보님들은 그 줄 서 있는 마스크 대열에 가가지고 마스크 하나도 못 구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아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그때 곤혹스러웠는데 그래도 우리 정부가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하고 마스크 생산을 급속히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갔기 때문에 또 지난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방역이 상대적으로 성공했고 유럽, 미국, 일본 등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형편없는 방역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를 신뢰하게 됐고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은 부동산 문제와 백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후보를 내는 순간부터 참패 예견됐다 이런 목소리, 후회 같기도 하고요, 반성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거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저도 불가피하게 그때 찬성을 했습니다. 예. 이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후보를 내지 않는 문제는 여야 상대방이 있는 만큼 법제화시켜서 여야가 같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예. 이번에 밀양시장도 저쪽 귀책 사유로 됐지만 야당도 후보를 냈어요, 결과적으로. 예. 근데 압도적으로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 심판을 직접 한번 받아본 것이 앞으로 다가올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를 대비한 일종의 백신을 맞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전화위복으로 해석하고 국민들이 때리고 싶을 때 한번 맞아야 됩니다. 맞아서 이 국민들께서 왜 당신들을 이렇게 때렸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다시 신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곡해해서 그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또 대선에서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이제 취임 즉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생 방역도 그렇고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 시장으로 국민의 또 어떤 불만을 수용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단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라 이거죠. 서울시장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 발언권까지 인정받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 중앙정부 방역 지침을 바꾸는데 적극적 의견 개진은 환영하지만 반대되고 부딪히면서 따로따로 노는 식으로 되는 것은 우리 시민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반성문 냈는데 이게 좀 내홍 이런 상황으로 이제 사실 번졌는데요. 네. 초선 의원들 그 지적 가운데 송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수용할 만한 게 있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런 문제는 다 같이 공감했던 지적이고요. 예. 또 초선 뭐 또 20대 30대 의원님들 뭐 재선 의원, 삼선 의원님들까지 각자 다양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의견들이 저희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수렴이 돼서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성하는 것이 제가 제 지역구도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이거든요. 인천 계양구가 예. 100만 평이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반성했던 것은 이런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 당연히 1기, 2기 때처럼 이러한 LH 직원들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을 불러다가 엄히 경고하고 이걸 사전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이게 아주 반성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땅 한 평도 없이 지금도 전세 아파트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LH 관련 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이해충돌 방지법도 꼭 여야 간에 야당을 설득해서 통과시켜서 이러한 이제 계기를 통해 개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 제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초선 오적이니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사실은 그 당원들 반발이 컸는데요. 이제 네. 그 조국 사태 관련해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제 얘기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저는 어떤 이야기든 다 경청할 자세를 가지고 다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배척하고 뭐를 입을 틀어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좀 객관화시켜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 현역 의원들하고 이제 당원들 사이에 이런 어떤 생각의 차이 이걸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과도 일반 민심 표심과의 거리도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 이제 전당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그런 당심과 민심이 상호 수렴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재선 의원들도 좀 모였습니다. 이렇게 초선 재선 의원들 따로 모이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민심 회복을 어떤 바라보는 시각 이게 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씩은. 그렇죠. 네, 선거하고 나면 항상 달라집니다. 지난번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지난번 총선 패배와 또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보는 시각이 간극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 김종인 측에 들어와서 탄핵을 당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5.18 묘지에 참배를 함으로써 극우 태극기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도를 흡수함으로써 이번 승리까지 나간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민주당은 건강한 정당이라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으로 같이 수렴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성길 의원께서 자, 이 어려운 상황인데 당대표 당권 도전 나서셨는데요. 왜 이런 결심하셨는지요? 저는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거 처음이 예. 아니고요. 예. 그러나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제가 5선 국회의원과 또 제가 변호사인지 모르신 분도 있는데 저도 변호사 예.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예. 또 변호사지만 제가 법대를 나온 게 아니라 상대를 나와서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예. 6년 동안 기재위에 활동을 했고 부도 위기의 인천시를 살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대통령의 고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직접 집행권자가 돼보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뒷받침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국제 외교 능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가장 현안 문제인 백신 확보를 뒷받침하고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문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이 반도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것이냐,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화 계획을 어떻게 뒷받침해 갈 것인가.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는 제가 인천시장 때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8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걸로 저는 당대표가 되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자, 당대표가 되시면 이렇게 민생을 챙기시는 거 참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중요한 선거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제 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민심 회복 아니겠습니까? 뭐 특히 이번에 선거에서 특히 뭐 청년들 민심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뭐 방법, 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게? 네, 대답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밀양시장이 아니라 예. 의령군수였습니다. 아, 예. 의령군수요. 죄송합니다. 예, 밀양군사님 무령 알겠습니다. 의령군수가 예, 방금 제 질문 드린 거는 이제 새 당대 대표로서 이제 민심 회복을 위한 특히 청년 민심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뭐 방법, 방안 같은 거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 아들이 95년생이고 딸이 91년생입니다. 예. 아들은 이제 대학 이제 취준생이고요. 예. 딸은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 딸이 그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을 때 예. 저한테 술 한잔 먹고 전화를 했어요. 예. 아빠는 우리들의 고통을 아느냐. 그 말을 할 때 제가 예. 되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20대, 30대의 아픔과 고민, 인천국제공항 사태 이후로 그들이 느꼈던 불공정함, 여러 가지 그 불만들이 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또 젠더 문제까지 있어서 군 복무에 대한 어떤 분리, 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좀 우리 아들, 딸 세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고 지금도 저는 아들, 딸과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할 정도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좀 들어주고 꼰대가 되지 말아야겠다. 가르치려지 말아야겠다. 말을 막지 말아야겠다. 충분히 공감해줘야겠다. 이런 자세를 제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청년들이 뭐 이런 삶을 챙기시려면 아무래도 부동산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좀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가 예.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지 집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고 일할 능력과 직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목돈이 없어도 예. 바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미단시티의 1098세대가 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3억 5천만 원짜리인데요. 3,500만 원씩 투자한 조합원들은 10년 뒤에 3억 5천 집이 10억이 되더라도 3억 5천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더라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아무래도 그 뭐 대출 규제 관련해서도 뭐 LTV니 DTI니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예. 우리 청년 세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확실한 LTV, DTI 그리고 모기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금융의 지원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자침 지금 민주당 당권 도전 선언한 송영길 의원과 인터뷰 중입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을 주실 분들은 샵 0947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 의원님. 자, 그러면 송 의원님 이제 만약에 당대표 되시면 이전 당대표와 어떤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인천시장 때 실국장 회의를 하다 보면 예. 실국장들께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의 진위 여부를 크로스 체크할 시간이 제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체크하느냐?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실국장들의 허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지금 장관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 체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의전이나 대외 관계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들이 그 장관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국장, 실장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시장 때 경험을 보면 안행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지역과 이 현장을 무시한 중앙행정부서 편의 위주로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아서 분통이 터질 때가 많았습니다. 예. 저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한 당대표 후보로서 우리 당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서 중앙부처의 장관들이
지역과 현실에 유리되지 않도록 견인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장관들의 관료주의와 무사한 일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꺾이지 않도록 점검하고 견인하는 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청 관계도 좀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조사 연구 없이 발언권 없다 이런 말처럼 제가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시절에요. 그때 이 기재부 장관이나 이런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들어보면 허점이 많이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이 제대로 잡아내서 대통령께서 양 측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좀 국회 외통위원장이시니까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이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기들은 지금 125만 톤에 대한 물을 뭐 7분의 1 음용수 수준의 뭐 세슘을 뭐 저하시켜서 안전하게 방류하겠다 그러는데 그 말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모니터단을 만들고 국제감시단과 협의해서 해야지 깜깜이처럼 일본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렇게 일방적인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